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승로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 방송이셔서 저보다 매우 화면이 잘 받으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근데 내용은 좀 심각합니다.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그 노동이사제라는 게 왜 요즘에 핫해졌는지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업이 이제 그 경영을 결정할 때 이사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네. 이사는 이제 기업의 주인 역할을 대신 결정하는 그러한 이사 집행기관인데, 노동단체의 대표가 이사로 들어가서 기업 경영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게 노동이사제인데, 서울시 내에 있어서의 공기업들에게 네. 그러한 어떻게 보면 법으로 노동이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려고 이제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시의 이제 지하철 공기업들, 이번에 통합하는. 네, 통합하는 지하철 공기업의 이러한 노동이사제를 어떻게 보면 제도를 운영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언뜻 들으면 뭐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들어가도 되지 않겠어라고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바로 주주 자본주의가 대표되는 우리나라 이 풍토에서 갑자기 이해관계 자본주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기업은 분명하게 주인이 있죠. 네. 그 주인들을 우리가 이제 주주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사회에는 그러한 주주들을 대신해서 경영을 하죠. 네. 그래서, 주주들의 이익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요. 그렇죠. 그래야지 또 투자를 하고 그렇죠. 그러겠죠. 네. 그런데 공기업은 물론 이제 주인이 대부분 정부가 갖고 있는 주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정부가 대신 역할을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국민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국민을 주주로 생각하고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노조의 이익, 그러니까 노조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노조의 대표가 이 사회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관계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노조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국민과 주주를 위한 이러한 경영이 아니라 노조를 위한 경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그 비용과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노동이사제는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결국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할 때 해외 사례를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 또 한국적인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독일의 선진 사례다. 이해관계 자본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 신뢰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독일의 풍토와 우리나라 풍토를 어떻게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할 네. 수 있을까요? 독일이 이 제도를 도입했던 네. 나라고 지금도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나라인데요. 선진국들이 정책을 실험을 해서 실패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 해서 다 좋은 제도를 쓰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실패한 제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로 이 노동이사제가 이러한 이해 집단 또는 조합주의적 성격 또는 사회주의 성격을 포함한 제도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독일 경제에 부담을 준 정책 실패 사례인데요. 네. 선진국의 한 정책 실패 사례를 우리가 다시 또 뒤쫓아갈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에도 가장 큰 불구하고 문제. 네. 또 쫓아가서 해보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사실은 노동이사제가 바로 선진국이 실패한 정책 실패 사례를 다시 우리가 반복하려고 하는 잘못된 정치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노동이사제 어떻게 이렇게 실제로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된다면 들판에 번지는 불처럼 다른 쪽으로도 번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관치가 상당히 뿌리 깊은 사회예요. 네. 그리고 정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오고 또 기업을 경영을 간섭하려는 그런 간섭주의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네. 공기업의 이러한 제도가 잘못된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영향력이 민간 기업이라든가 다른 지방 공기업에게 파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우리 기업 생태계 전체가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부담, 주주의 부담, 네. 기업 일반 경제계의 효율성 자체가 떨어지는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지금 부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작용,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동이사제, 단 하나의 예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흐름이 펼쳐져 나간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노동이사제를 주장하시는 분들께 또는 이거에 처음에 동조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은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수단과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기업의 효율성이 있어야지 우리 경제가 튼튼하고 우리가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업의 효율성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는 그러한 것은 사실은 우리 삶을 본질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뭐 듣기에는 야 이런 사람들도 하면 좋고 저런 것도 하면 좋고 이렇게 실험주의적인 성격들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하지만 그런 잘못된 실험, 정책 실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일자리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악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후퇴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실험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실험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부담은 모두 국민이 지게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